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건너뛰고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서울 마디튼튼 재활의학과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스포츠학 전문의 김희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정말 많이 더워졌고 또 비가 오려듯 안 오는 그런 습한 상황 속에서 참 아픈 분들은 기압이 낮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고생이 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도 열심히 진료하고 또 병원 식구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또 해결책, 걷기와 올바른 자세, 또 예전에 제가 걷는 거 챌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쉽지는 않더군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통증이란 게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은 쉽지 않아서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번개님, 질문을 먼저 올려주셨군요. 최번개님, 또 통계는 내 사랑님, SJ님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영상을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댁내 평화와 또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나영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드리 될 뻔님 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허리 통증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그 걷기와 신전 자세, 요추 전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강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한동안 좀 쉬면서 저도 시청각 자료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서 시즌 2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뭐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한은혜님, 봄의 알츠님, 또 이재학님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PPT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사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추 전만은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마치 바이블처럼 정말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분들은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텐데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이 허리 요추 전만, 곡선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통증의 원인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 그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나쁜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통증은 악화가 됩니다. 제가 강의 후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내가 암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죠. 근데 허리라는 구조물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좀 부담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굽히는 자세에서는 좀 악화되고 펴는 자세에서는 좀 좋아지고 이런 기계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없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허리 아픈 분들이 할 이유는 없겠죠. 네. 또 신전 운동, 또 좋은 자세로 허리는 아주 천천히 좋아질 거고요.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 나쁜 동작을 하다 보면 통증은 어쩔 수 없이 재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비욘디라는 채널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는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오게 되고 또 이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여러 훌륭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비록 의사지만 그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고 많이 배우는데요. 또 제 강의까지 많이 봐주셔서 127만 회라는 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기도 했고 이 비욘디 채널을 보시고 진료실로 오시는 많은 분들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또 갈 길이 먼 저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무게감을 조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무리 지을 텐데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68만이나 봐주셔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채널을 열었어요. 카카오 채널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그 신전 자세랑 운동 어떤 거 하는지 좀 이제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질문을 한번 소개를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 근데 철심을 박는 수술 직전에 저한테 상담을 해 오셨고, 이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어서 일상생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급하게 다리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봐야 된다, 정형외과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리 마비는 없기 때문에, 힘 빠짐 증상은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자세를 갖고 좀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유지를 해봤더니, 이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하는 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이분께서는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번 강의에 실어봤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응증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근육이 진행하는 마비가 있을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숟가락질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근육 신경 뿌리가 많이 염증이 생겨서 대소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적응증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3개월 동안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럼 또 수술의 적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치료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부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자세, 그 다음에 몇 번의 염증 치료, 또 신전 자세를 잘 유지해서 통증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내일이 조금 더 희망이 보인다면 수술까지는 제가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상 자체가 호전되는 추세라면요. 그리고 아픈데 억지로 걷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이제 8,450보 걷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윤희님 여기 계시죠? 윤희님 미국에 계신다고 윤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윤희님 이렇게 열심히 걸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7,000보, 14,000보, 16,000보. 제가 이제 매일매일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한 12,000보 정도가 어떨까라고 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윤희님은 정말 열심히 걸으시더군요. 미국에 사신댔나? 캐나다에 사신댔나? 미국에 하여튼 큰 대륙에 사시면서 아무래도 좀 걸을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고, 이렇게 잘 유지만 되신다면 이 정도 운동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운전석에 이렇게 방석이랑 이렇게 요추 베개를 대고 운전을 하는 습관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자료를 주나 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 자료를 줬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보시면은 이 스텝 1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그림은 항상 강조하는 신전 자세죠. 호흡을 잘 유지하시면서 신전 자세를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말라는, 허리가 아픈 분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운동이죠. 이상근 증후군처럼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허리에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님께 이게 답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메일을 저희 직원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잘 갔는지 몰라서 한 번 더 공유를 합니다. 윤희님 근데 너무 많이 이게 걷는다는 건요, 그 충격을 줍니다. 걸으면서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주는데, 그 충격이 처음 자체에는 약간 손상이 됐다가 나아지면서 조직이 좋아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할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쉴 때 좋아집니다. 그 쉴 때 좋아지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운동도 간격을 잘 조절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윤희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또 42세 여자 환자가 저희 진료실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부터 아프셨다고 합니다. 4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이분은 이 오랫동안 아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치료를 하고 결국에는 2021년에 수술을 하셨죠. 양반다리를 많이 하고, 이분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앉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계속 이런 어린이집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척추위생이라고 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거를 망칠 만한 행동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상담하러 오신 분이셨고요. 이분 이 뒤에 보시면 옛날에 금침도 많이 맞으셨고, 이 요추 전만 곡선 자체는 잘 유지되어 있지만 이 4번, 5번, 이게 5번이고 4번인데요. 4번, 5번 디스크 공간이 좀 좁아져 있는 소견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정도의 주사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척추 위생 교육을 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또 이제 오늘 다시 오셨는데 이제는 다리 쪽에 불편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업무 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딪힐 때는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케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안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방사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다만 방사통이 사라지면서 허리만 뻐근하게 아픈 것은 통증이 나아질 때, 증상이 나아질 때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고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신다면 이분도 통증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81세 여자 환자분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 압박골절도 있으셨고 엉덩이 통증, 또 나쁜 습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부터는 그걸 많이 고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5월 20일 날 오시고 6월 24일 날 오셨는데 신전 운동을 오전 오후 15분씩 열심히 하고 계시고 등받이 있는 실내 자전거를 탈 정도로 좋아지신 분입니다. 이제 7월 8일 날은 좀 아직 뻐근하긴 한데 아쿠아로빅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 엑스레이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엑스레이 보면 정면에서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 게 완전히 골절도 되고 옆으로 휘어지고 또 협착증처럼 여기 간격도 좁아지고, 실제로 MRI 상에서도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많이 좁아져서 가는 데마다 수술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여러분 이분보다 MRI 안 좋은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분들도 좋은 자세로 좋아지고 있고, 지금 증상이 없이 뻐근한 정도의 통증만 잘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통증이 평생 가는 통증이 아니라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고 나쁜 자세를 하지 않고 또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좋아질 수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제가 꼭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 질문을 정리를 하다가 지난번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김희숙 님께서 신전 운동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또 CHK 님도 엎드려서 하는 신전 운동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참고 신전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신전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이 비욘디 강의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욘디 강의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허리를 펴야 되고 요추 전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니까 좀 당황을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신전 운동은 크게 허리가 아프기 직전까지 해봐야 됩니다. 이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이제 가운데가 뻐근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엎드려서 저희가 4단계의 신전 운동이 있죠. 그 중에 2단계 신전 운동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턱을 주먹으로 대서 받치는 신전 운동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통증이 없다면 3단계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꼭 단계에 집착해서 4단계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단계를 몸에 힘을 쭉 빼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단계로 먼저 시작을 해서 단계를 천천히 올려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신전 자세를 처음 했을 때 처음에 아픈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붙어갈 때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후방 관절, 척추의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염증이 좀 있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5분 정도, 내가 3분도 좋고요. 5분 정도 같은 자세를 했을 때 그 통증이 점점점 사라진다면 디스크가 붙어가는 통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할수록 통증이 더 생기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후관절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 탈출이 굉장히 심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계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1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1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린다면 그분은 앉아서 혹은 서서 하는 신전 운동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엉덩이가 당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전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할 때 다리가 저리거나 허벅지 뒤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든다. 그럼 그건 너무 과한 신전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주는 신호라 생각하시고 단계를 확 낮춰서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 신전 자세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분 했더니
좀 뻐근하기만 하지 아프진 않다. 또 엉덩이가 당기지 않고 다리가 당기지 않다면 참고 해도 됩니다. 이거 참고 꾸준히 하면서 과하게 디스크를 붙여주면서 하셔도 좋고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이 신전 운동을 같이 하면 할수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내 몸에 있는 폐포에 공기 한 방울까지 내뱉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호흡을 따라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또 이 신전 자세를 유지한다면 통증이 늘어난다면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 하자. 신전 자세 점점 각도를 높이는데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뒤로 젖히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신전 각도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유지하면서 통증이 늘어난다면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프면 좀 단계를 낮춰보자. 특히 엉덩이가 당기거나 저리면 단계를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아프다면 통증이 생기기 직전 단계로 낮춰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신전 자세를 유지하면서 통증이 줄어든다면 참고 하셔도 됩니다. 유지하면서 더 아파진다면 이게 혹시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척추질환은 아닐지 또 전문의 선생님 상의가 필요하고요.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엉덩이가 땡기고 다리가 땡기고 발바닥이 아프다면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 신전운동을 해보자. 그래도 신전운동은 중요하니 요추전만은 중요하니 그것을 꼭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 2, 3, 4단계인데요. 제가 이걸 사진 찍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바닥에서 찍으면 안 되고 침대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침대 위에 올라가셔서 이 신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닥에서 주무시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닥에서 주무실 때는 바닥에서 자는 것 자체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주무시려고 바닥으로 내려가실 때 허리가 크게 한번 굽어지고 또 일어날 때도 허리가 크게 한번 굽어지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면 또 허리가 굽어지기 때문에 침대 위 혹은 소파 위 아니면 뭐 가벼운 책상 이런 데 올라가셔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단계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턱을 이렇게 야구 배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이 요추 전만 각도를 유지했을 때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복강에 공기가 차면서 오히려 디스크가 좀 찢어지는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단계를 좀 낮춰야 됩니다. 하지만 숨을 후 하고 내뱉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거는 디스크가 좀 붙어갈 때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통증을 좀 느끼면서 뻐근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좀 괜찮다. 야, 2단계 내가 충분히 할 만한데? 그러면은 3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깨 쪽에 좀 부담이 가거나 목이 약간 떨어지면서 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꼭 3단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2단계도 충분히 좋은 신전 자세입니다. 그래서 3단계를 유지하시거나 2단계 정도에서 그 각도를 계속 만드시면 하루 종일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힘들고 그래도 그 2단계를 좀 유지하시면서 허리를 좀 달래준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4단계까지 꼭 안 가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이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분들 혹은 젊은데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은 쭉 4단계로 올려서 해봐도 됩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듯이 전만의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4단계까지 단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3단계 혹은 2단계에서 허리를 잘 달래가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이 엎드린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꼭 앉은 자세에서도 가슴을 활짝 열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뭐 걸을 때 힘 빼야 되나요? 그게 걸을 때 배의 힘보다는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걸어야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가슴을 펴고 고개를 뒤로 기대는 자세를 한다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거고요. 서서 하는 신전 자세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뒤에다가 그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모델처럼 손을 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깐 멈췄다가 여기서 후 하고 내뱉으면서 뒤쪽으로 그 허리를 젖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뒤로 약간 젖혔다가 숨을 내뱉으면서 오히려 척추를 조금 더 뒤로 물러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좋은 서서 하는 신전 자세가 되겠습니다. 앉을 때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신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요분도 이제 저희 진료실로 방문하신 분인데 같이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65세 남자 환자고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골프 광이시더군요. 내가 골프를 정말 열심히 했고 골프 끝나고 이게 어떤 골프장인지 모르겠지만 꼭 요가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요가를 좀 무리했는데 이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십니까? 요걸 좀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단면에서도 신경의 정중앙을 누르고 있더군요. 영상이 먼저 진료실로 떠서 많이 아프시고 근육에 마비가 있으면 이건 수술병원으로 보내드려야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잘 뚜벅뚜벅 들어오시는 겁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왔어요 하시더니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다들 주변에서 난리여서 한번 진료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골프랑 요가를 많이 했고 좌측 엉덩이가 좀 아프다가 지금은 또 좀 괜찮고 또 좀 괜찮아서 올해 5월 달에 또다시 골프를 좀 심하게 쳤다. 내기 골프를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걸리면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 내기 골프를 하시면서 다시 통증이 좀 발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게 디스크가 이 정도로 튀어나오는데 증상이 없는 거는 정말 운 좋게 배측 신경절을 피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찍은 MRI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빈 스윙, 헛스윙을 하면은 다리 쪽으로 약간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방사통이 생긴다면 이거는 몸이 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디스크가 밀려 나와 있지만 여기서 1mm만 더 튀어나오게 되면 선생님은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통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할 때 생기는 방사통에 대해서 꼭 긴장을 하시고 골프나 요가, 나쁜 운동은 좀 피하시고 지금부터 신전 자세, 요추 전만을 정말 열심히 하시죠.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열심히 하시기로 하고 집에 가신 분입니다. 영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선생님 그럼 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해서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자세로 디스크가 스스로 쭈그러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걷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하셔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걷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신전 자세 유지하시고 척추 위생 유지하시고 바닥에 앉지 마시고 뭐 쭈그리는 자세 다 피하시고 이런 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셔서 요추전만, 경추전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고 경추전만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닿을 수 있게 걸으시면서 가슴을 당당하게 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끔 팔자다리로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서 혹시 팔자다리로 걸으시는 분들은 당신은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기 때문에 팔자다리로 걷는 겁니다 라고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엉덩이 근육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씩씩하고 경쾌하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미국인들을 위한 피지컬 액티비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2018년이네요. 2018년에 그 활동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유산소 운동은 아무리 짧게 해도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인이 여보 저기 가서 주차장에 가서 뭐 좀 꺼내와 운동 삼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짧게 걸으면 운동이 잘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갔다 오셔도 그게 다 합산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짧게 갔다 오는 게 운동이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합산이 되니까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150분에서 300분 정도 하라.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니까 유산소 운동은 주 5일 하는 게 좋고 또 하루에 경쾌하게 걷는 걸 한 30분에서 60분 조깅 혹은 계단을 15분에서 30분 정도 하라 이렇게 제시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0분 정도 충분히 걸어보고 내가 여기 저희 강의 보시는 분들은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30분 정도 걷고 허리 통증이 좀 줄어든다. 허리 통증이 좀 괜찮다. 그러면 1시간까지 천천히 늘려보시고 집에 아파트 가실 때 또 혹은 집에 가는 마지막 길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볍게 조깅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걸으면은 해롭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덴마크의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펜하임에서 연구를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열심히 뛴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오히려 사망률이 좀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74km 정도 걸어라. 달리는 거는 주당 한 48km 정도 뛰어라.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주 5일 내내 걷는다면은 한 3시간 정도 18,000보 이내로 걷는 게 좋고, 주 7일 내내 걷는다. 내가 일주일 내내 딱 할 거 없고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걷겠어 하면은 한 12,000보 이내로 걷는 게 건강에 제일 좋더랍니다. 윤희님 보고 계시죠? 한 12,000보 이내로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서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30분 걷기를 시작해서 1시간까지 천천히 늘려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걷기조차도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땡기면 좀 쉬어야 됩니다. 쉬었다 걸어야 되고, 그 강도가 너무 높은 거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겁니다.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골프 스윙에서 운동해서 내가 몸에 좋다는 운동을 했을 때 다리가 땡기거나 엉덩이가 땡긴다. 그러면은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몸에서 주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침대, 수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선생님 그 요추베개는 어디서 사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요추베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대를 또 수면을 잘 해서 유지를 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 수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허리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괜찮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보다 더 허리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더 아파진다면 혹시 내가 어제 뭐 잘못한 건 없는지, 혹시 내가 안 좋은 침대를 쓰는 건 아닌가, 혹은 요추베개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 떴을 때 어제보다 좀 좋아졌다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조금 디스크가 손상이 됐다가 또 자면서 많이 힐링이 돼야 됩니다. 그게 허리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침대는 제가 흙침대, 돌침대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높이 있는 그 침대에 가셔서 이렇게 눕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 요추 베개 요걸 사진을 하나 넣어놓으니까 이거 브랜드를 찾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건 있죠. 혹은 요새 여름이니까 하늘하늘한 그런 이불들 있죠. 그걸 이렇게 조금 말아가지고, 수건 같은 경우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낮은 그 높이로 해서, 거의 없는 높이죠. 2번 접는 거면 낮은 높이로 해서 허리 쪽에 대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얇은 이불 같은 거 좀 돌돌돌 말아가지고 푹신하게 허리에 대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쓰는 그 몽글몽글한 베개 같은 거를 허리에 좀 대주시면 자면서도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요추 베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요추 베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침대, 좋은 침대, 스프링 있는 푹신푹신한 침대, 너무 푹신한 라텍스도 좋지 않아요.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이 증상이 좀 나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수면도 정말 잘 유지하고 수면 위생도 잘하고 있고 그 전날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또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척추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이 나쁜 수면들, 돌침대, 흙침대,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좀 상체를 들고 주무시는 것도 허리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꼭 바꿔야지 이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고요. PD님 PPT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거나 책을 읽을 때나 운전할 때, 주무실 때 이런 요추, 경추 전만, 요추 전만, 흉추도 전만이 좋습니다. 흉추도 자연적으로는 후만된 곡선이지만 억지로 수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을 쭉 펴주시는 게 흉추 디스크에도 도움이 되고요. 모니터 암 같은 것도 사용해서 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하시거나 근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까 윤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허리에 베개, 또 목에 베개 착용해 주시는 것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돌침대 좋지 않아요. 돌침대 쓰다가 척추 전방 전이증, 또 분리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신전 운동을 잘 따라 하셔서 선생님 이제 거의 안 아픕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통증 많이 줄어들었는데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댓글에 많아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 자, 제가 그 허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운동하고 허리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허리는 기계적으로 굽히면 디스크가 찢어지고 악화가 되고 펴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허리에는 혈관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좋아져요. 그렇게 해야지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고 뭐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죠.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운동 삼아 허리를 굽히는 운동을 허리 아픈데 한다거나, 또 디스크가 찢어져 있고 탈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돌돌 마는 스트레칭을 하면 그거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건 피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은 몸에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뇌졸중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각종 암, 여성질환, 남성질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허리는 굽히는 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운동을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10대, 20대는 괜찮습니다.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픈 분들은 조금 해도 괜찮아요. 필라테스 조금 하면서 섬유륜이 좀 찢어질 수 있겠지만 금방 아물 수 있고, 내가 잠깐 즐기기 위해서 해보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팠거나 허리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운동을 할 때 허리도 덩달아서 좋은 운동을 찾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순위로 랩풀다운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숙이지 않았죠. 꼿꼿이 세우고 집에 밴드 하나 걸어 놓으시고 아래쪽으로 쭉 당겨서 이 견갑골을 쭉 모아주는 이 운동을 해주시는 거는 등 근육과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거의 나아갈 때 해도 되는 운동입니다. 활배근 운동이라고 하죠. 옆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저희 이제 치료사 선생님인데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운동하고 있죠. 근력 운동은 해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 하지만 허리가 굽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추 전만을 또 경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당기는 운동을 했을 때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건 하셔도 되고요. 또 다리 벌리기, 제가 이 다리 벌리기 운동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 제가 팔자걸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팔자걸음이 걸으시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밴드 같은 거 걸고, 정면에서 볼게요. 다리를 쭉 벌리는, 그렇죠. 다리를 쭉 벌리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고, 다리를 벌리면, 모으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모으는 건 허리도 같이 굽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쭉 벌리면서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많이 안 아플 때, 허리가 아픈데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디스크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나아지고 거의 안 아픈 상태에서부터 근력 운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스쿼트랑 런지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스쿼시라고 해서 쪼그리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운동법이고, 런지는 그 앞으로 달려든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펜싱 선수들이 앞으로 훅 달려들면서 칼을 찌르죠. 그 동작을 런지라고 해서 요 두 개의 동작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 스쿼트는 우리 모델 선생님이, 전문의 선생님이 굉장히 이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허리 입장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량을 가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갖고 풀 스쿼트를 한다면 허리 입장에서는 디스크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릎에 앉아서 스쿼트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버티는, 가만히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운동을 해봐도 좋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저렇게 해서 뭐 TV 보셔도 되고요, 영화 보셔도 되고, 뭐 책 보셔도 좋고요. 책을 근데 위로 이렇게 들고 봐야겠죠.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스쿼트의 일종입니다. 벽에 붙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런지가 있는데, 이 런지 동작을 잘 보면 런지는 허리를 잘 굽히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세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꼿꼿하게 세우면서 앞으로 쭉 달려들면서 런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가 거의 다 나아갔을 때 스쿼트보다는 런지를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런지라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서는 조금 스쿼트보다는 무릎에 좀 부담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무릎은 괜찮아. 근데 허리가 아파. 그럼 런지를 먼저 하시고 또 나는 허리는 괜찮은데 무릎이 좀 불안해. 그럼 스쿼트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다 안 아파. 그럼 스쿼트랑 런지를 같이 하셔도 되겠죠. 이 동작도 허리가 거의 안 아플 때는 해도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스쿼트 이렇게 해서 요거는 허리에 좀 부담이 되니까 할 때 내가 허리가 좀 아픈데 거의 다 나아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 동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직 허리가 좀 불안해. 아직 좀 나는 완전히 다 나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 근력 운동 안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요추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런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로 하는 런지도 있어요. 뒤로 하는 런지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모델 선생님은 같은 자세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뒤로 빼면서 런지를 하는 거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은 거꾸로 계단 내려오시는 할머니들은 무릎의 생체역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 뒤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뒤로 걷는 건 도움이 안 되지만 이런 뒤로 하는 런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제 방사통만 조금 남았는데 나 운동해도 되나요? 또 혹은 엉덩이 밑에 또 다리 허벅지 뒤쪽으로 좀 당기긴 하지만 어떻게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운동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습니다.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 이제 허리에 부담이 없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 운동을 해야 된다. 모든 내과적인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허리에 부담 없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는 운동으로는 좋아지지 않아요. 자세로 좋아지고 허리에 부담이 없는 운동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앉는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게 아니라 허리를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좋은 자세들로 허리는 아주 천천히,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또 많이 심한 분은 1년 반 안에 좋아집니다. 중간에 불안하다고 막 복근 운동을 하시거나 너무 쭈그리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시면서 디스크를 또 찍게 되면 이게 3개월 만에 좋아질 게 6개월, 또 7개월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전 동작 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잘 말씀드리면, 신전 동작은 이렇게 2단계를 먼저 시작을 해 보십시오. 2단계를 엎드려서 이걸 침대에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바닥에서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침대, 소파 이런 데서 올라가서 하셔야 되고, 숨을 하고 크게 들이신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밀면서, 숨을 들이쉴 때 아픈 거는 디스크가 오히려 좀 찢어지는 통증이기 때문에 단계를 낮추자.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아픈 거는 디스크가 붙는 통증이니까 느끼면서 하셔도 된다.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가 찌릿하거나 엉덩이가 당기거나 발바닥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거는 과한 동작이기 때문에 단계를 많이 낮추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여러 의견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허리에 나쁜 스트레칭입니다. 오이는 무릎을 당기는 이런 스트레칭 있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루틴하게 이렇게 당기는 거 하면은 당장은 좀 시원하죠. 당장은 시원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 디스크가 굽어지면서 후방 섬유린이 찢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안 좋은 스트레칭 4위,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꾹 누르는 스트레칭 있죠. 이게 디스크를 그렇게 찢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X. 또 몸을 반으로 접는, 이게 아주 디스크가 짱짱하고 싱싱한 친구들은 해도 됩니다. 젊은 아이돌이라든지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픈 분들은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이런 걸로 허리를 좋게 해볼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거 하시면은 다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죠. 운동선수들은 경기력 상상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이런 PT를 가야겠다, 내가 헬스를 해서 허리를 낳게 해야겠다 하고 PT샵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스트레칭이 이겁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좋은 운동만 취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잘 찾으셔서 내가 허리가 아플 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하고 호흡을 맞춰봐야 되고요. 제일 나쁜 거죠. 고양이 자세. 제가
허리 디스크에 제일 나쁜 이런 스트레칭은 하시면 하실수록 아파진다. 그리고 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모범생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칭 1년 동안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전방 전이증 심해져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거 꼭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 카카오톡 채널은 좀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걷기랑 신전운동, 내가 어떻게 신전 자세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되는 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아프다는 게 또 자랑할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나 또 저희 카카오톡 채널은 열어둘 테니까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못 드리지만 성심성의껏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비욘디 채널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월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긴 강의를 이제 시즌 1으로 해서 종료를 하고, 제가 또 한 2달 혹은 1달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시즌 2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최번개님, 걷기 시 팔 동작이 중요한가요? 팔보다는 가슴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지키신다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마사이 워킹아보다는 그냥 일반 운동화가 훨씬 좋다고 판단합니다. 봄의 알츠님, 급한 대로 간이 침대 알아보니, 어이구 지워졌습니다. 질문이. 급한 대로 간이 침대 알아보니, 우리 봄의 알츠님 저희 진료실에서 뵀던 분이시죠. 간이 침대 알아보니 높이가 30cm 정도던데 별 의미 없겠죠.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침대보다는 매트리스, 침대 위에 매트리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톱 깎기, 목욕탕 의자 앉기 불편해졌는데 신전 운동, 밴드로 허벅지 운동, 까치발 들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전 자세를 유지하고 통증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근력 운동을 시작하자. 걷기는 아프지 않다면 해도 된다가 봄의 알치님 결론입니다. 고생이 아직도 많으시군요. 약 먹는 진통소염제는 조금 더 드셔봐도 괜찮겠습니다. SJ님, 누워서 하는 허리 런지를 할 때 다리가 좀 올라간다면 허리에 좀 부담이 되겠죠. 훌라후프 돌리기도 허리 아플 때 하는 건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안 아플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내 운명님,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은 것 같아요. 신경인성 방광은 그 외부에서 그 상처가 나서 된 그런 허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엑스레이상 역시자라면은 생활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참 이게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 거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서 올려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통계는 내용면이 힘내시고요. 박예숙님, 4년 전에 협착증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리 뒤쪽이 아프고 다리 경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한 5년 정도가 제일 경과가 좋은 그런 시기라고 연구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박예숙님은 수술한 다음에 나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좀 하고 그동안 못했던 구부르는 운동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척추위생, 요추전만, 신전자세, 걷기 이런 거를 열심히 해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생활습관 속에서 내가 바닥 생활은 하지 않는지, 양반다리를 즐겨 하진 않는지, 운전 많이 하지 않는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생활습관에서 고쳐야 되는 것들을 꼭 짚어 나가야 됩니다. 오드리 델버님, 아이고 난소암 환자 림프절대에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군요. 요거는 또 혈액종양내과의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하고 꼭 깊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이캔님, 걸을 때 배에 힘 빼야 되나요? 배에 힘 빼는 것보다 가슴을 펴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을 피게 되면 배에는 자연스럽게 복압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막 배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요. 걸을 때 가슴을 펴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피게 되면서 경추전만, 요추전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김선봉님,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주무실 때는. 그땐 바로 엎드려서 신전자세를 2단계부터 시작하시면 좋고요. 김혜온님, 한 동작을 몇 분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 중요한데요. 저희가 일단 먼저 제가 예전에는 막 10분, 20분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하면 너무 질리시고 5분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많이 아플 때.
그래서 5분 정도 했을 때 내가 통증이 줄어든다. 그럼 그 단계를 쭉 유지하시고 하루에 2번 정도. 하지만 이 자세를 했을 때 엉덩이가 막 당기고 발바닥이 막 신호가 오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낮춰야 됩니다. 단계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동작 시간은 제가 강의에서는 뭐 2분도 좋고 1분도 좋은데 내가 그 자세를 했을 때 만약에 아프다면 5분 정도 유지를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지를 보고 뭐 다다익선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네. 무릎 아픈데 계단 운동 괜찮을까요? 좋지 않죠. 무릎이 아플 때 금지해야 되는 3가지. 등산, 계단, 쪼그리 앉기입니다. 양반다리 포함이고요. 무릎이 아픈데 계단 운동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가 1이라고 한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3.5, 내려갈 때는 5 이상의 로딩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아플 때는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겠죠. 자, 윤희님, 우리 오늘 많이 언급되셨죠. 스탠딩 데스크로 바꾸는 거 허리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탠딩 데스크로 해서라도 요추 전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스탠딩 데스크도 의미가 없고요. 앉았을 때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사람은 몰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반격의 빡돌림, 네, 디스크 파열로 디스크 흡수되었는데 회복 후 관리 방법. 예, 이건 회복 후 관리 방법은 여기서 한번 크게 다친 다음에 흡수된 상태에서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거죠. 신전 자세를 잘 유지하는 거고요. 뭐 바닥에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생활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펴는 상태에서 또 근력 운동을 하고 펴는 상태에서 또 여러 운동을 하고 혹시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없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당장은 괜찮은데 한 이틀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 아, 그럼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관리 방법은 1시간 넘게 제가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반격의 박돌림 실례지만 제가 허리가 아플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돼 있으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지윤님, 나이는 69세고요. 4번, 5번 디스크 협착이 있는데 삐끗하면 허리가 당겨서 아이고 걸을 수 없이 아픕니다.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시고 협착과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가 당겨서 걸을 수 없이 아프다면 억지로 걸으시지 마시고 그때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2단계 신전 운동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는 건요, 염증과 압박의 기전이에요.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막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혹은 협착증이니까 그게 좁아지면서 툭 하고 건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착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착은 그냥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요. 그래서 이 협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조금 쭈그러뜨려서 압박, 염증이 있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로주인님 69세시고 아직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할 게 많으실 텐데 마음이 좀 답답하실 텐데요. 근처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은 아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통증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거를 쭈그러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세를 잘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너미님, 압박골절 1년 돼가는데 필라테스, 요가, 수영. 필라테스, 요가는 압박골절 1년 있을 땐 좀 위험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영을 먼저 해본다. 그건 좋지 않아요. 기존에 수영을 하셨다면 천천히 물에서 걷는 것부터 해보시는 건 좋지만 이 골절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이거를 수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난생 처음 수영장에 들어간다. 그거는 몸에 엄청난 긴장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영을 잘 못했는데 수영을 얼마 전은 아니죠. 한 5년 전에 한번 배우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몸의 근육이 그렇게 많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처음 하는 수영이라면 좀 자제해 주시고 걷기랑 또 허리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너미님, 압박골절이라면 골밀도 검사를 해보셨을 텐데 골다공증 환자한테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는 자세로 근력 운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김영님, 에이스 침대, 약간 딱딱한 매치톱과 부드러운 쪽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요건 좀 애매한데요. 너무 딱딱한 건 좋지 않고 부드러운 쪽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 달 전 운동하다 디스크가 터졌으면 그 운동이 혹시 어떤 운동인지 꼭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 허리 밑에다가 요추 베개는 부드러운 쪽을 사용하면서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내사랑님, 발목을 다쳐서 깁스 중이라 운동을 못해서 허리가 더 아픈데, 운동을 못해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깁스 중이라서 몸이 좀 쭈그러들고 자꾸 굽어지면서 허리가 더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신전 자세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님, 엉치 쪽이 아프고 오른쪽 허벅지도 아파오는데 걷기 운동해도 되나요? 걸으면서 통증이 좋아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걸으면서 통증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심한 디스크가 찢어진 소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있으시긴 하지만 걷기 운동으로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데 내가 걸으면서 더 아프고 허벅지가 더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는 걷는 운동보다는 신전 자세를 더 취하고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걷기를 짧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님 30분 정도 운동을 먼저 해보시죠. 30분 정도 하고 내가 걸으면서 다리가 아파오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고, 그 아파온다면 잠깐 중단하고 좋은 자세를 먼저 취하고 염증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김정민님, 척추 전방 전이증에 좋은 운동도 똑같습니다. 협착증도 똑같고 허리 디스크 탈출도 똑같습니다. 그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생긴 여러 가지 증상이기 때문에 신전 자세를 잘 유지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근력 운동 좋습니다. 척추 5번이 탈출되었는데 어떤 운동이 가능할까요? 겁이 나서요. 5번이 탈출되었는데 어떤 운동이 가능할까요? 겁이 나서요. 뭐 운동을 해서 이 탈출된 디스크를 좋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척추 5번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을 때는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면서 몸을 좀 달래가면서 허리 디스크가 쭈그러들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료를 하고요. 진료가 아니죠. 질문을 받고요. 제가 한 넉 달 동안 받은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비욘디 채널과 또 홍익걸 박사님과 여러 PD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당연히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제가 마음의 준비와 자료의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희 채널은 좀 열어놨으니까 급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이 더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수선한데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 댁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커뮤니티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